위원장이요. 그동안 한 17일 동안 전국 순회 신년 인사회를 네. 다녔습니다. 대선 행보하는 거야. 그래서 누굽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통령 시대가 열렸냐 이런 비판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지율은 안 올라요. 네, 지지율 안 오릅니다. 아니 당연히 안 오르죠. 당연히 안 오른다. 왜냐하면 네. 이번 총선의 주인공은 한동훈이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2년 정도 돼 가는 거죠. 네. 2년간의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선거입니다. 그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평가 대상이겠네요. 심판 대상이겠네요.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내각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네. 국무위원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선거를 강화시켜주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굉장히 악재죠, 악재. 자, 그 주인공을 뒤로 하고 조연인 사람이 네. 얼굴에 화장하고 셀카 찍고 다니면 민심이 변합니까? 민심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얘기가 되겠냐고요. 물론 비대위원장을 처음 취임했으니까 신년이고 네. 각 시도당별로 신년 인사를 하고 다니니까 네. 인사에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행보가 너무 요란합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내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무슨 정치개혁이라고 내놓는 게 무슨 250석 네. 그 얘기하고 예. 250석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너무 황당한 거야. 근거가 없어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3분의 2의 모수를 줄여서 예. 250석이 84석이면 3분의 2를 넘어요. 3분의 1을 넘어요. 아. 예? 임의의 기준이네. 어차피 100석 못하니까 84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백안석이 어려우니까 84석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지는 해보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250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특권을 폐지하자면서 똑같은 권력을 놓고 숫자를 줄이면 1인당 가는 특권이 더 세지는 건데 그렇죠. 그게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네. 250석으로 줄이자고 한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싫어하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아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이 250석 정도면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국민들이 윤석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데 사실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연말에 방송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 한 달짜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김철근 위원장의 예측이 맞아 떨어져 가는 거냐, 아니면은 이분 체제로 계속 가는 거냐,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저는 용산이 이제 일단 불쾌감을 느꼈기. 김철근 총장님은 한 달짜리라고 해요. 저는 3월 달에 공천 끝나면 바뀔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공천 끝나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러 온 분이니까 네. 이야기하자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인사검증단을 했잖아요. 인사검증단이 생각을 해보면은 네. 잠재적으로 장관 차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네. 국회의원들의 인사 파일 다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인사 파일을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 파일은 어디에 들어 있었을까요? 문 열어보면 여러분, 캐비넷. 그죠? 그거 다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관리자께서 직접 와서 직접 관리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김건희 특검법이 제의될 때 이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 제의가 부결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도 된다. 어디로? 어디로? 저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면은 총리나 뭐 서울시장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했을 건데 딱 와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고 보니까 이야, 이것도 보통의 야망이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닌 거야. 여기 대통령 바로 가는 자리 같은 거야. 돌아가 말아. 여기서 좀 더 차별하면서 잘해봐. 이런 갈등을 늘 할 겁니다. 지금 그 갈등의 복판에 서 있다. 그렇죠. 거기에 네. 괜찮은 하나의 네. 자신의 이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 뭐예요? 김경률. 김경률. 김경률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김경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떨어지면 보통 우리 뭐 공기업 보내주거나 어디 가잖아요. 예. 그런 거 관심 없을 것 같아요. 난 떨어져도 그만이야. 떨어지면 나는 진중권하고 뭐 또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 떨어지면은 예. 한 셋이서 양비론 하면서 방송하면서 재밌게 떠들고 다니고 언론에서 서주면은 예. 스타도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도 하고. 예.
네. 그런 사람을 하나 선수로 잘 영입을 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마포에서는 어떻게 봐요? 정청래 의원하고 김경률 회계사 붙으면? 그러면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의미가 없다. 네네네. 어떻게 아니, 보세요? 사람에 따라서 그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네. 개인기로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는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17.15%라는 표수가 나왔어요. 표수.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네. 표수가 나왔는데 그때 투표율이 48.5였단 말이에요. 근데 60에서 65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울 시내 강서구가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마포, 서대문 이쪽은 강서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개인기로 넘을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게 개인기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 10%고 네. 그 보통은 5에서 7 정도거든요. 그건 극복 불가능해요.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가 오늘 이런 말을 했네요. 정청래보다는 떳떳하다. 저 사람은 이기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당 이야기를 제가 해줄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떳떳한 분이신가요? 김건희 여사님이 그렇게 떳떳한 분이신가요? 네. 네. 그렇게 떳떳하시면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세요. 이미지 컨설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뭐 그 커피 뭐 아니 뭐 하는 게 거의 대부분 PI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컨설팅, 개인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있는 듯한. 네. 그다음에 외부의 다른 어떤 그 보좌하는 조직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동료 시민을 쓰는 뭐 단어서부터 네. 단어. 바뀌었어요. 어제부터 국민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안 먹혔던 모양이죠. 동료 시민은 이제 본인들의 어제 지지층과 저출생 그 공약, 저출산이죠. 네. 그 국민의힘은 저출산인데 국민의힘 저출산 공약 발표하는데 그거 보고 그냥 읽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 택배 얘긴 그것도 베꼈더라고요. 보니까. 국민 택배? 예, 그것도 베꼈어요. 문재인 대통령 아. 때 11번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맞다. 네. 정책 11번 예. 그런 거 했었다. 맞아요. 그 이게 네. 정치권에서요. 네. PI를 이제 외부의 업체라든가 마케팅하는 분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잘 안 맞아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상품 구매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효용성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디자인 또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 가치 이런 걸로 하는데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허위의식이 작동해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장윤성 기자님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네. 후보를 뽑을 때 선택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 인물, 이 번째 정당, 세 번째 정책, 네 번째 지역. 근데 전부 다 정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안 그렇잖아. 사실 정책 보고 뽑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정책 보고 뽑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정책 공보물 다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네. 이게 뭔가 하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정치에는 선택하는데 네. 네.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분이죠. 네. 아, 그렇지. 네. 정치라는 것에는 네.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 판단이 본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허위의식을 가지고 남에게 대답을 해요. 그래 일반적인 마케팅하고 달라요. 그걸 모르는 거야, 마케터들은. 예. 네, 그래서 마케터들이 하는 PI는 예. 정치인들한테 잘 맞지 않아요. 아니 근데 사실 예전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제가 이렇게 뭐 좀 다녀보면요. 정치 유튜브 다 보고 계세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게 하루 종일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시고 제가 그 다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계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현장 취재했을 때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정치평론 장성철보다 더 많이 알아. 장성철이 뭘 알아? 아, 그래도 진짜. 좀 알지. 아니, 많이 알죠. 많이 알죠. 근데 네.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쫙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컨설팅 이런 걸로 안 된다. 그리고요 공보물 오면 다 보고 비교하십니다. 이걸 정책이라고 내놨냐? 이렇게 하십니다. 네, 어르신들도. 근데 하여튼 저는 참 뭐 정치인들이 이미지 컨설팅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고 본질을 찔러야 사실관계에 좀 부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아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본인의 경험이든 네. 아니면 그 좀 고수한테 좀 얘기를 같이 하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설익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모양 좋게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네. 유튜브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듯이 많은 그 정보가 그 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맞을 수 있냐, 수용이 되겠냐? 내가 보면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우리 박진영 원장이 얘기했듯이 네.
본질을 때려야 돼요, 본질을. 지금 국민은 한동훈한테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걸 묻고 있는데 그렇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특검 얘기하고 다른 그러니까. 얘기만 하니까 네. 너도 안 되겠구나. 뭐 그러면서 결국은 네. 지지율 변화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